필름이라고 해서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미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이거 벗겨내느라고. 그게 바다에 너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나노 타입의 나노 사이즈. 그래서 그 물고기 먹고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그 소금에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야 돼. 얘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태워도 안 타요. 소금은. 그 태운 게 뭐예요? 죽염이잖아요. 죽염. 예? 예. 9번씩이나 태웠으니까 그런 유기물들은 다 타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안 태워도 한두 번이라도 태운 소금을 먹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서 분해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 에터미는 펙타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또 하나 있어요. 아주 메인 제품이 있는데 그보다는 저는 펙타민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을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좋아요. 그다음에 원료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맛이 없어서 그냥 약 먹듯이 먹는 게 싫다. 이렇게 하시면은 먹으면은 맛있고 먹고 나면은 막 활기가 돈다. 그러면은 뭐 드시면 돼요? 파워비타. 예, 이거 드시면은 어, 맛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어쨌든 쟤보다는 그래도 성분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픈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이 비타민 이 종합 제품을 드시면 커버가 돼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도 저도 싫다. 그냥 한꺼번에 커버하자 그러면은 이거 드시면 돼요. 이 뭐야? 파박 넘어갔나? 심혈관. 좀 전에 제가 하고 난 다음 거 이거예요? 심혈관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안 했으니까 거꾸로 가야지. 이 뭐야? 요거죠? 자, 심혈관 우리가 이제 혈관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도 청소하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얘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좀 나빠지는데요. 이거를 커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혈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오메가3. 그다음에 이제 징코엔나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메가3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징코엔나토를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죠? 평소에? 99% 지금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오메가6가 항상 필요한 만큼 수십 배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좋은 고기는 목초를 먹인 고기입니다. 목초. 풀만 뜯어서 먹는. 얘네들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얼마냐면 평균 1대1에서 1대4.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래 건강한 고기. 그런 건 먹으면 약이 돼요. 그런 고기는. 그런데 지금 정육점에서 먹는 고기들은요. 오메가6가 막 수십 배가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각종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드신다면 어떻게 해요? 오메가3를 여러분들이 한두 알 털어서 드시기 바래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줘라 이거죠. 안 먹으면 더 좋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주부라면 목초고기 있죠? 목초고기. 그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드시면 좋은데 그 고기의 맛이 없대. 왜냐면 지방이 적어가지고 뻑뻑하대. 그러나 그거는 고기가 아니고 뭐야? 약이야, 약. 그래서 목초를 먹인 그런 고기 또는 버터 또는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항암 물질의 몸체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안 드시면은 암에 잘 걸리고요. 또 몸이 서서히 근육이 시원찮으니까 어떻게 돼? 꼬부랑 깽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이 벽돌이 없으면 안 되죠. 이 건물도 똑같아요. 벽돌 없이 어떻게 이 건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여러분은 자기 나이에 30% 100살까지 30%였을 때 곱하기 30 저기 그 곱하기 아니라 100분의 얼마 해가지고 30을 곱하시면 그게 자기가 현재 빠져나가는 보완을 안 했다면 그 정도에 한 70세 되면은 뭐 한 25% 20에서 25%쯤 빠져나갔겠죠. 예, 그래서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얼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애터미에는 아주 좋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어, 매우 좋은 그런 필수 단백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거 꼭 드셔야 돼. 근데 이거 먹고 이게 이제 이너뷰티예요. 안으로부터 이제 이게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얼굴에 주름을 많이 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만 도움이 되겠죠. 다리도 가늘어지고요. 팔도 가늘어지고 나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벽돌을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벽돌만 쌓으면 어떻게 돼? 얘가 툭 치면은 그냥 쓰러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줘야 돼. 얘네들은. 그래서 풀칠을 해야죠. 풀칠하는 게 이 콜라겐이에요. 예. 콜라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이유는 벽돌만 싸가지고는 안 되고 튼튼하게 풀칠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피에 있는 그런 탄력 성분들, 주름을 유지하는 것들이 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겐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실제 집사람한테 이 펩타이드 콜라겐, 애터미계 펩타이드죠? 예, 이게 흡수가 잘 돼요. 이때는 비싼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집사람한테 먹였더니 자기 자매 들어오고 만났을 때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팽팽해졌냐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콜라겐밖에 먹은 게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런 얘기, 콜라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한 2개월 먹었습니다. 2개월 정도 먹으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요, 이 볼살이 들어간대 이렇게 페이나 봐요. 여기. 근데 이게 이제 뽕뽕해진 거예요. 바람이 들어간 거지. 이너뷰티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라겐, 콜라겐은 세멘트 역할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뻑뻑해지고 아프게 주로 관절이죠. 관절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때 팔다리 잘려나가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몸통이 잘려나가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어디 모여 있어요? 몸통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서 군사를 빼가요? 지금 미국이 그 저 뭐야 패트리어티도 빼가고 막 저 중동이 지금 이 전쟁 분위기거든요. 그거 빼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여기 빼가면 안 되는데 막 빼가는. 사람 몸도 똑같아요. 급하면 어디서 빼와요? 팔다리에서 빼. 영양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얘가 부족해지니까. 삐걱거리고 통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한 걸 메꿔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 제품에 뭐가 있어요? 예, 터마신, 터마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이 가장 좋다고 하는 초록잎, 이 홍합 오일, 애터미에서 직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냥 쉽게 뭐 토마신 좋습니다. 토마신. 저는 한꺼번에 네 알을 먹습니다. 부대 끼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난뭐 두유하고 같이 먹으니까 좀 완화되더라고요. 그 방법을 이제 두유에다가 이제 그 프로틴을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먹는 알약들, 이 약은 아니죠. 우리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닿으면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령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절을 잘 케어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애터미에 있잖아요. 아프다고 그렇게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 많으니까 잘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뼈.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이 콜라,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산성식품들 엄청 많이 고기도 그렇고요, 커피도 그렇고 이게 산성식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거를 우리 몸에서 청소를 해내려면 얼마큼 물을 마셔야 되냐면
그거의 1.5배를 마셔야 됩니다. 한 잔 반을 마셔줘야 돼. 이게 선선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 계속 빈번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산성식품이니까 얘를 중화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중화 물질이 뭐냐면 칼슘이에요. 칼슘은 어디서 나와요? 없잖아. 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요. 인간의 몸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100조개로 되어 있는데 세포가 100조개.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물론 다른 칼슘 제제도 있는데 요거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펙타민하고 얘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칼마디 있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예, 요게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장 건강. 장 건강. 장 건강은 우리 건강의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도 아마 이 장폐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와 그다음에 이 장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장이 나빠지고요. 장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로토닌의 90%를 이 장에서 분비를 해요. 뇌에선 10% 정도 분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돼요. 물론 뇌에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그 유해균이 분비하는 이런 여러 독성 물질이 이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전신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토피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류머티스 그 관절염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그 천식 발생하고 그런 그 독성 물질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중요한 겁니다. 유산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드셔야 돼요. 항상. 음.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이런 행복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돌아다니나 우리 그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하루? 그 1분 30초. 90초마다 한 평균 90초마다 한 바퀴씩 돌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매우 매우 이 혈액 순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드럼통만큼 아마 이 혈액이 돌 거예요. 우리 이 몸에 혈액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행복물질 많이 만들어내세요. 예. 그런데 유해균이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25대 25대 가운데 50%. 가운데는 저기 중간균이라고 그러죠. 눈치 보고 그때 저희 정치권하고 똑같아요. 예. 권력이 있으면 권력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균들이. 중간균이 그래. 중도층이라고 그러죠. 똑같아. 인간 생활하고 인간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유해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매기론, 매기. 미꾸라지한테 미꾸라지 키우는데 그 미꾸라지 양식장에다 메기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라요. 튼튼하고 건강해져. 안 잡혀먹으려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건 뭐 그래요? 이북이 매기 역할을 해서 그래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 노력 계속 무기 개발하니까 어떻게 전 세계는 무기 잘 팔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돼요. 그래서 북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매기 역할을 해서 고맙다고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좀 도와줘야 돼. 통일되면. 모르겠어요. 올해 통일된다고 그러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통일되는지. 자, 그다음에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쓰레기가 발생해요. 그중에서 활성산소가 좀 큰 역할을 하는데 얘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녹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걸 방청제라고도 얘기해요. 우리 이제 여기 쇠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물론 토마신도 그렇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눈의 항산화제는 바로 눈 영양제입니다. 그 루아잔틴이나 그다음에 루테인 이런 것들이 눈의 항산화제.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이 드셔야 어딘가 모르게 예? 이게 100쪽이나 되는 이 세포가 어딘가 모르게 녹쓰는 거를 얘네들이 알아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항산화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6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6시간 되면 어떻게 돼? 다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넘쳐가지고 배출되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더 좋다고 그래. 이게 넘쳐서 배출될 때 대장을 좋게 해줘요. 비타민 C가 대장을 거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방광을 거쳐서 나가게 돼. 그러면 거기서 또 비타민 C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땡큐입니다. 넘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자,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몸을 청소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물이라고 그랬죠, 물. 예. 그렇게 이제 액체로 청소할 수 있고요. 고체로 청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이게 우리 그 이부에서부터 쭉 해서 장까지 빗자루처럼 쓸고 내려가는 거죠. 쓸고 내려갑니다. 음.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이걸 드셔야 돼.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게 차전자피예요. 차전자피는 물을 40배나 흡수합니다. 물론 치아씨드도 있고 아마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그 차전자피에 못 따라와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애텀에서 채택한 이유가 물을 엄청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변비 있으신 분이 요거 먹고 좋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더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물을 엄청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드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트럭이잖아요. 대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장까지 이걸 좋은 걸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먹을 때 제가 항상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비타민 C하고 그다음에 유산균을 같이 먹습니다. 그럼 여기다 트럭에다 실어 보내는 거예요. 대장까지. 그래서 제 견해입니다. 이게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런가? 뭐 자, 그다음에 우리 이 현대의 3대 질병이 있죠. 뭐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생활병이라고 해요. 생활병.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게 있죠. 식생활. 예, 맨날 좋지 않은 거 막 먹고 건강할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식생활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특히 노화를 방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줘야 돼. 너무 과도하게 할 건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높긴 하지만 단백질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것도 좋은 단백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 기부스한 게 있죠. 기부스. 운동을 안 하는 걸 저는 기부스병이라고 합니다. 기부스를 한 다음에 이걸 뜯어내고 뭘 해요? 그다음 물리치료를 하죠. 물리치료. 그 왜 그래요?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 몸이 기부스 한 거하고 똑같게 돼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질병이 생기고 당연히 몸도 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과격한 운동은 그렇고 제일 좋은 게 이제 걷기나 달리기. 이게 뭐 기구 사지 마세요. 기구 사는 사람들은 안 해. 예.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이게 기구 사지 말고 자기 체중 이용하고 그냥 부지런 떨면 돼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좋은 게 요즘에 지자체에서 열심히 만드는 게 있죠. 황토길. 맨발로 걸으면 기적의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성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뭐 관절염도 고쳤다, 고혈압도 고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잠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잠. 그래서 잠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때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쓰레기. 우리 몸을 쉬어줘야 돼요. 그때 쓰레기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난 세포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돌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암에 특히나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그 야간 근무하는 이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에 많이 노출돼요.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예, 저도 자꾸만 이 잠이 늦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잠을 꼭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12시를 안 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느라고 우리랑 다 직결되는 것 같아요.